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지난 8월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통신선을 끊은 지 55일 만이었습니다. 북한은 통신선을 다시 연결한 의미를 잘 새겨서 중대 과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남측을 향한 통로는 우선 열어둔 걸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기술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또 무력 시위에 나설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슈엔 한반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일, 그동안 조용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서울 사무실에 오랜만에 전화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오랜만이고요. 이렇게 통신연락선이 복원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서해지구 군통신선도 동시에 복원됐습니다. 앞으로 시험 통화는 기존과 같이 매일 09시와 16시에 시행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통신선 복원 의사를 밝힌 지 닷새 만에 재개. 북한이 지난 8월 한미 연합훈련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지 55일 만이었습니다. 북한은 통신선 복원 당일 아침 연락선 재가동의 의미를 깊이 새기라면서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라고 남측을 압박했습니다.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건결되어야 할 중대 과제이라고. 남북통신선을 복원하더라도 무기 개발은 문제 삼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남북 관계를 더 발전시키려면 한미 연합훈련과 대북 제재 등 이른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라는 요구도 담겨 있습니다. 남북 통신 연락선이라는 게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마치 이것을 선물 주듯이 주고 그것을 차단했을 때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정치적인 피해 이런 건 또 거의 없는 수단이기 때문에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안팎에선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통신선 복원 때와 달리 이번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중기준 적용을 중단하라는 김여정 담화는 이건 북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통신선 복원으로 일각에선 희망 섞인 기대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북 정상 간 한라인 복원과 인도적 대북 지원 등을 통해 다음 단계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 안 되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하고 제재 결의안하고 관계없는 개성공단의 입주 대표자들 한번 갔다 오는 것만이라도 아니면 시범적으로 금강산에 개별 관광을 하는 거라도 안 그러면요 역사의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렵사리 남북통신선은 연결됐지만 북한이 진짜 남북관계 회복을 희망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중대 과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통신선을 끊고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도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먼저 북한이 경제난 극복에 집중하고 있지만 위성 사진 등을 근거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열차에서 탄도미사일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하는 말만 들으면 일리가 있죠. 어느 국가나 자위적 차원에서 국방력을 강화한 권리는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빼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NPT에 가입했다가 NPT를 탈퇴하고 나와서 핵을 개발한 유일한 국가이자 첫 번째 국가가 북한이라는 점이에요.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방식도 더욱 정교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 우리 기업 소유였던 선박들이 중국을 거쳐 북한 선박으로 등록되거나 북한의 고급 차량과 전자제품을 이전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중국의 북한 감싸기 행태들도 줄줄이 나열됐습니다.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내부첩자. 북한이 시리아에 무기를 수출하고 우간다 현지에 무기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대북제재위가 이 영화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려 했지만 중국이 거부해 무산됐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은 해당 영화가 몰카 촬영 등 불법적 수단으로 제작된 만큼 유엔 안보리 조사에 사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제재 완화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이 어떤 결정적인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해서는 그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또한 코로나로 힘든 북한 경제를 도와줄 수 있는 식량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 외무성의 강력 반발을 부른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의 시험 발사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Views on proliferation of activity on the Korean Peninsula. We want to see a nuclear weapon-free zone in the peninsula, but we're also worried about ballistic missile testing, and the recent tests again are unacceptable to us, and we want to see the Council express that concern. 회의는 1시간여 동안 진행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는 못했습니다. IOC가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에 제동을 건 이후 개최국인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부쩍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돌연 금메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남북 단일팀이 한반도기를 맞잡고 입장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하지만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선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IOC가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했다며 내년 말까지 올림픽위원회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With this non-participation, they were violating the Olympic Charter and did not fulfill their obligation as stated in the Olympic Charter. 노동신문은 조국의 영예를 금메달로 빛내겠다는 열의를 안고 훈련장마다 애국의 열정을 폭발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8차 당대회 과업을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 참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만약에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은 주최국으로서 IOC를 설득할 준비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북한은 한편으로는 동계올림픽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분위기가 성숙한다면 북한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전략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선수 개인 자격으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가 가능한 상황. 독일 통일 31주년을 맞아 베를린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새로운 어떤 진전을 위한 합의 이런 걸 이루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베이징 올림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그런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관은 연내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통신선을 복원한 정부는 내년 2월 남북 관계에서 또 한 번의 올림픽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대화와 대결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평화 진전으로 가는 길은 험난해 보입니다.